자, 공범과 신분입니다. 자, 조문을 보기 전에 먼저 신분이 뭔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신분의 의의부터 보죠. 자, 개념을 보시면 자, 신분이란 일정한 범죄 행위와 관련된 인적 표지로서 범인의 특수한 성질, 지위, 상태를 말한다고 했어요. 자, 무슨 얘기냐? 밑에 두 번째 요소 나와 있죠. 자, 성질, 지위,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가 좀 중요합니다. 성별이라든지 즉 남성, 여성 이것이 신분입니다. 연령, 장애자인지 아닌지, 직계 존속, 그쵸? 존속을 죽이면 존속 살인죄가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부자지간에 이런 것들이 다 신분입니다. 친족관계, 공무원, 의사, 신분입니다. 타인 사무처리자, 배임죄에서 말하는 주체, 즉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분이 되는 거죠. 업무성, 상습성, 누범 이런 것들이 신분이라는 거예요. 자, 성질을 보게 되면 자, 신분 요소는 뭐라고 쭉 나와 있죠. 그리고 끝에 다 수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공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학설과 판례가 좀 배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설은 지금까지 역대 시험에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공부할 필요가 없고 판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학설은 뭐라고 하냐면 자,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에게 존재할 수 있는 행위 관련적 요소는 신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고의, 목적 등을 열거하고 있는데 판례는 학설과 달리 그 목적 있죠, 목적. 뭐 해야 할 목적에서 이 목적을 신분 요소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제가 되는 거죠. 자, 밑에 판례 볼게요. 자, 1번을 보시게 되면 신분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남녀의 성별, 즉 남자, 여자, 내국인, 외국인, 친족관계, 공무원 이런 것들이 신분이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자, 일단 동그라미 1번, 이것뿐만 아니라 밑에 동그라미 2번 널리 일정한 범죄 행위와 관련된 범인의 인적 관계인 특수한 지위나 상태 이것들도 신분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위나 상태가 어디 있어요? 올라가 보시면 여기 두 번째 칸에서 지위에 관련된 예들 나와 있죠? 상태에 관련된 예들이 나와 있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 문제 가보면요. 신분관계라고 하는 것은 동그라미 1번만 되고 동그라미 2번은 안 된다. 틀렸습니다. 1번, 2번 모두 다 되는 것입니다. 자, 1번 자체만 갖고서도 출제가 많이 되었었어요. 근데 2번을 좀 봐주시기 바라요. 자, 올라가 보시면 판례는 모해 위증죄에서 이 모해할 목적을 신분을 보고 있잖아요. 자, 그것이 바로 밑에 2번입니다. 자, 152조 1항 2항에서 위증죄 조문인데 자, 여기서 말하는 모해할 목적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자, 이것은 자, 밑에 줄 목적이 있었느냐 목적이 없었느냐에 따라서 형의 경중을 구별하고 있다. 즉 목적이 있으면 형이 중하지는 거고요. 목적이 없으면 경해지는 거죠. 자, 이때 바로 33조 단서에서 말하는 단서 일단 밑줄 그으시고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경중 밑줄 그으시고 그래서 이것을 가로 열고 부진정 신분이라고 일단 필기부터 해보세요. 부진정 신분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2번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됐죠? 자, 다음 종류 볼게요. 자, 신분은 크게 적극적 신분과 소극적 신분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이 적극적 신분이 지금부터 배우는 이 33조에 열거되어 있는 것이 적극적 신분이고 이 소극적 신분은 33조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배우겠지만 33조 이렇게 일단 필기를 하시고요. X 그래서 33조는 적극적 신분만을 설명하고 있다. 그 적극적 신분이 구성적 신분과 가감적 신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구성적 신분은 진정 신분이라 하고요. 가감적이라고 하는 것은 부진정 신분을 말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구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 있어야지만 범죄가 성립한다. 신분이 있어야지만 범죄를 구성한다고 해서 구성적 신분이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 진정신분. 됐어요? 그래서 수뢰죄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 또는 중죄인이라는 신분이 있어야지만 범죄가 성립합니다. 이 신분이 없으면 수뢰죄는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횡령죄라고 하는 것은 보관자 아니면 안 되는 거죠. 배임죄라고 하는 것은 타인 사무처리자야만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되는 거고 위증죄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 나가서 선사한 증인만이 주체가 되는 진정신분범이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잠시 있다 설명할 때 이 공무원을 가지고 설명할 거예요.
자, 그 다음 가감적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 없어도 범죄는 성립이 가능한데 이 신분이 있다고 하면 형이 가중되거나 감경되는 것을 부진정이라 한다. 가중, 감경, 앞글자 따서 가감적 신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직계 존속 같은 경우, 즉 영아 살해죄에서 직계 존속이 영아를 죽이게 되면 형이 감경되죠. 그리고 존속 살해죄 같은 경우에는 이 직계 비속이 존속을 죽여버리면 형이 가중되죠. 그래서 직계 존속이라든지 이 직계 비속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 때문에 형이 가중 감경된다고 해서 부진정 신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잠시 있다가 요 존속 살해죄에서 직계 비속을 갖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됐죠? 그리고 업무자라든지 상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가감적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됐고, 그 다음에 자, 위법 조각적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법에서 말하는 의사, 변호사법에서 말하는 변호사 이런 것들이 위법 조각을 하는 신분이 되는 거고, 책임 조각하는 신분 같은 경우에는 14세 미만자라든지, 형벌 조각하는 것은 친족 상도로 해서 친족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뒤에서 설명할 건데 그 중에서 위법 조각적 신분에서 의사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한번 가보서 법조문을 볼게요. 자, 33조가 나와 있죠? 33조는 두 번째 줄에 전 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해놓고 단 이렇게 돼 있죠? 앞에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이라고 되어 있는 그 앞에를 본문이라고 그래요. 본문요. 그리고 단 이하를 단서라고 하죠. 그래서 33조는 본문과 단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부터 볼게요. 자, 신분 때문에 범죄가 성립한대요. 자, 신분 때문에 범죄가 성립한다. 이것을 무슨 신분이라고 하는가요? 자, 33조 나와 있죠? 신분 때문에 범죄가 성립을 한다. 신분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을 한다. 무슨 신분? 진정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부진정이 아니라. 그러면 신분 관계로 인해서 성립할 범죄라고 하는 것은 진정신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진정신분범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가공한 행위는 자, 이 가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공범을 봤잖아요. 간접정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을 봤잖아요. 이 가공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공모라든지, 그 다음에 교사라든지, 이 방조라든지 이 세 가지 형태가 나오는 거죠. 간접정범에서 그 수단이 교사 방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모, 교사, 방조가 세 가지 형태로 가담하게 된다. 이때 신분관계 없는 자에게도 이 신분관계 없는 자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비신분자라 불러요. 비신분자. 됐습니까? 그 신분관계 없는 자에게도 자 보세요. 이 도예요. 도. 그 자에게도 전 3조의 규정을 적용하겠다. 전 3조는 몇 조를 말하는 거죠? 지금 이게 33조인데 그러면 30조에서부터 30조, 31조, 32조 이 세 개 조문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 규정을 신분 없는 자에게도 적용하겠다. 자, 됐죠? 자, 그럼 다시 여기서 노트 펴볼게요. 노트를 펴보게 되면 자, 지금 방금 봤습니다. 자, 33조 본문이라고 했습니다. 신분관계로 인해서 성립될 범죄라고 하는 것은 진정신분범을 말한다 했고 가공했다는 것은 공모, 교사, 방조 세 가지 형태를 말한다 했고 그때 신분 없는 자에게도 그쵸? 자, 그 자에게도 자, 전 3조의 규조문을 적용하겠다는 말은 30조에서부터 32조까지 적용하겠다 이런 말이. 자, 그래서 조문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신분으로 인하여 성립할 범죄에 비신분자가 가담을 했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자, 밑에 그림 볼게요. 자, 이것이 신분자죠. 옆에 비신분자죠.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분자가 저지르는 그 진정신분범에 비신분자가 가담을 했다고요. 가공했다는 말은 가담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공모, 교사, 방조 형태로 가담을 했다. 이 부분은 당연히 33조가 적용되겠죠. 다 읽어보시라고요. 신분 때문에 성립할 범죄에
비신분자가 가담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33조를 적용하니까 제가 동그라미를 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반대로 비신분자의 범죄에 신분자가 이렇게 가담을 했어요. 위에 그림과 정반대죠. 신분자의 범죄에 비신분자가 가담을 했을 때에는 33조를 적용해야 하네요. 읽어보세요.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신분으로 인하여 성립할 범죄에 비신분자가 가담했다고요. 그러니까 신분자가 비신분자의 범죄에 가담을 했을 때는 33조 본문을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33조 본문이 적용되는 것은 1번하고 2번 중에서 1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2번은 33조 본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지금 방금 제가 기본서에서 여기서 진정신분범 중에서 그의 수뢰죄를 가지고 제가 공무원을 가지고 사례를 든다 그랬어요. 수뢰죄가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다시 교재에 와보세요. 노트 와보세요. 자, 그래서 설명드리는 예가 바로 여기 수뢰죄다. 수뢰죄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보죠. 자, 여기 공무원이 있어요. 이 여기 신분범이잖아요. 그렇죠? 신분범에서 이게 얘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 수뢰를 하는데 비신분자가 공무원 범죄에 가담을 한다고요. 자, 볼게요. 자, 공무원 있잖아요. 그쵸? 업자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잖아요. 그럼 이 공무원이 업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 사람은 공무원은 수뢰죄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수뢰죄가 성립을 하고 수뢰죄로 처벌을 받잖아요. 이 공무원은요. 이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33조를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33조를 배우는 이유는 이 공무원이 수뢰죄가 된다는 것을 때문에 이 33조를 배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33조를 배우는 것은 공무원이 어떤 죄가 성립하고 어떤 죄를 처벌받을까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공무원이 아닌 자, 집에서 살림살이 하는 이 처가 자기 남편인 공무원이 범죄에 가담을 한단 말이에요. 가담을 해요. 어떤 형식으로? 공모하거나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형태로 가담을 해요. 자, 공무원 봉급번 하잖아요. 그쵸? 아이는 자꾸 커가고 있고, 아이는 어느새 대학생이 되고 있고, 공무원 시험 준비한대요. 돈이 엄청 들어가요. 남편이 벌어오는 돈 갖고는 택도 없어요. 그래서 처가 한마디 합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당신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당신이 일하는 직종이 뭐 꽁돈도 많이 들어오는 직종 같은데, 업자로부터 돈 좀 받아오지, 왜 공무원이 주는 봉급만 받아오냐는 거예요. 아내가 한 소리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아내가 남편인 공무원이 수뢰를 하는 데 있어서 가담을 해요. 같이 공모를 한다든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남편에게 뭐 계좌 통장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담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 처가요. 그랬을 때 이 공무원이 아닌 이 처의 경우에 있어서 어떤 범죄가 성립을 하며 어떤 범죄를 처벌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33조 본문을 배우는 거예요. 33조에서. 그래서 다시 기본서를 한번 가보시게 되면 자, 이 33조 공범과 신분 이걸 왜 배운다고요? 서론 볼게요. 신분이 범죄의 성립이나 가감에 영향을 미칠 때, 즉 진정신분범이나 부진정신분범에 영향을 미칠 때 이 신분 있는 자와 신분 없는 자가 공범관계에 있을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특히 이 신분 없는 자를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 어떤 범죄가 성립할 것이며 어떤 범죄를 처벌할 것인가 이 신분 없는 자를 33조에서 배우겠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다시 한번 와볼까요? 자, 복잡해지니까 제가 지워버릴게요. 좀 지워버릴게요. 자, 공무원이 업자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그럼 공무원은 수뢰죄가 성립을 하고 수뢰죄로 처벌받는다 그랬죠. 이때 공무원이 아닌 처는 어떤 범죄가 성립할 것이며 어떤 범죄가 성립할 것이며 어떤 범죄를 처벌할 것인가가 문제된다고 했죠. 조문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진정신분범에 수뢰죄와 같은 진정신분범에
비신분자가 가담을 했을 때에는 뭐라고요? 그 자에게도 전 3조를 적용하겠다. 즉 신분 없는 자에게도 신분범과 똑같은 죄를 인정하겠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전 3조를 적용한다는 말은 신분자의 범죄와 비신분자의 범죄를 이퀄로 보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분 없는 자도 신분자의 신분을 얻어온다. 이런 말이. 그래서 이 처는 비록 공무원이 아니지만 공무원이 행했던 범죄의 그 죄를 똑같이 인정하겠다. 이런 말이. 그래서 이 처에게도 무슨 죄가 되는 거예요? 처에게도 수뢰죄의 공모라면 공동정범, 교사라면 교사범, 방조라면 방조범을 인정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단독으로는 만약에 공무원을 개입시키지 않고 처 단독으로 받았을 때는 공무원은 이 처는 신분이 없기 때문에 돈을 받았다 할지라도 수뢰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가운데 공무원을 개입시켜놓고 돈을 받게 되면 이 비신분자에게도 공무원의 신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신분자에게도 똑같이 수뢰죄를 성립하고 수뢰죄로 처벌을 받겠다. 이런 말입니다. 성립과 처벌을 똑같이 공무원처럼 인정하겠다는 것이 바로 33조 본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 33조 본문을 두고서 신분자처럼 똑같이 죄를 인정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연대 책임을 지우겠다. 연대 책임. 그래서 34조 본문은 신분의 연대성을 인정한다는 조문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학설과 판례가 전혀 대립이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교재를 한번 와보시게 되면 자, 이 그림이 바로 그거예요. 본문에서 제가 수뢰죄를 갖고 설명드린 것이고 지금 여기서 비신분자가 신분자의 범죄에 가담을 했을 때 그때 이 그림 똑같죠? 업자, 공무원 갑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했을 때 이 처인 이 A라는 처에게도 어떤 범죄가 성립을 할 것이며 어떤 범죄 처벌받을 것인가 이 그림이 바로 어디 있다? 노트에 있습니다. 노트에. 됐어요? 자, 그럼 다시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게 되면 제가 방금 뭐라 그랬습니까? 33조 본문은 비신분자도 신분자의 공범 성립을 인정하고 있어서 신분의 연대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쵸? 연대성이란 말을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누구도 토를 달지를 않아요. 일단 끊고 단서는 자신 있다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33조 해석 나와 있죠? 자, 신분자와 비신분자가 공범관계에 있을 때 이 비신분자에게 어떤 범죄가 성립을 할 것이며 어떤 범죄를 처벌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라고 해서 지금 견해들이 없다 그랬죠? 그 학설과 판례가, 통설과 판례가 본문에 있어서 그쵸? 본문에 있어서 진정신분범의 성립과 과형은 처벌을 말합니다. 성립과 처벌을 진정신분범으로 보고 있다. 판례 역시 마찬가지로 본문은 진정신분범의 성립과 처벌을 보고 있다. 그래서 밑에 도표가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학설과 판례는 본문 자체를 진정신분범의 성립과 과형, 즉 성립과 처벌, 판례도 진정신분범의 성립과 처벌에 대해서, 즉 진정에 대해서는요. 요 진정신분범에 대해서 성립과 과형을 본문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설과 판례가 견해 대립이 없어요. 아시겠죠? 견해 대립이 있는 것은 이 부진정 때문에 견해 대립이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일단 이 본문부터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담을 했을 때 이 1번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쭉 가보시면 밑에 1번에 전 3조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죠? 연대성이란 말도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랬을 때 진정신분범에 가담한 비신분자에게는 전 3조가 그대로 적용된다. 그래서 얘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 설명드렸던 거예요. 자, 그럼 판례 볼게요. 자, 1번 판례. 자, 병가 중인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공무원입니다. 볼게요. 병가 중인 철도 공무원 갑은 근무 중이던 철도 공무원 을 등과 공모해서 승인 없이 밑에 파업에 참가하였다. 이때 병가 중인 철도 공무원의 죄책이 뭘까요? 하는 것이에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자, 병가 중인 자 되어 있죠? 병가 중인 자는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단독으로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이 아닌 처는 단독으로는 뇌물죄의 주체가 될 수가 없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러한 신분 없는 자라 할지라도 여기서 신분 없는 자를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볼게요. 없는 애다 동그라미 쳐볼게요. 그리고 검은색으로 신분 있는 자에다가 밑줄 그어볼게요. 자, 신분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신분이 있는 자에 가담을 했다면 여기서 신분 없는 자는 누굽니까? 병가 중인 자죠. 병가 중인 자. 신분 있는 자는 누굽니까? 지금 근무 중이던 철도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이 병가 중인 철도 공무원 갑은 비신분자가 될 것이고 왜? 단독으로는 직무유기죄 주체가 안 되니까요. 근무 중이던 철도 공무원 을등은 뭐예요? 신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공모 형태로 가담하게 됐네요. 되었을 때 파업에 참가했다고 했을 때 이 병가 중인 자라 할지라도 신분자의 범죄에 가담을 했을 때에는 직무유기죄의 공동정범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독으로는 안 돼요. 단독으로는 되지 않지만 33조 본문을 적용해서 신분자의 행위에 가담을 했을 때에는 그 신분자의 신분을 얻어온다는 것입니다. 됐죠? 그리고 처벌도 그 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공동정범으로 처벌을 받는다. 아시겠죠? 자, 판례 볼게요. 자, 그래서 비신분자를 빨간색 동그라미 치고 신분자를 검은색으로 밑줄 그어볼게요. 밑에 판례 1번. 먼저 신분자를 제가 검은색으로 밑줄 그어볼게요. 1번에서 과장 대리급 이상 밑줄 그으시고 직원들과 함께 돈을 받았대요. 자, 그럼 빨간색으로 이상이 아닌 자, 빨간색 요 동그라미. 이 사람이 비신분자입니다. 안 적어도 되죠? 비신분자가 신분자의 행위에 함께 받았다는 거예요. 함께 받았다는 것은 공동하여 받았다는 거죠. 공모하여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됩니다. 정부 관리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서 과장급 이상이 받게 되면 뇌물죄 의제, 공무원 신분을 의제해서 뇌물죄를 처벌해요. 그러니까 과장 대리급 이상인 사람이 돈을 받으면 정부 관리하는 기업체에서 종사하는 사람은 원래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아니고 준공무원인데 과장 대리급 이상이 받게 되면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땡땡 수뢰죄로 처벌하거든요. 형법상의 수뢰죄 조항을 적용해서 수뢰죄 처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뢰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려면 과장급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장급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신분자가 되는 겁니다. 과장급 이상이 아닌 말단 직원은 돈을 받아도 단독으로 돈을 받아도 공무원 의제하지를 않기 때문에 수뢰죄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비신분자도 이상인 사람들과 함께 받게 되면 33조 본문을 적용해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됐죠? 자, 밑에 2번을 볼게요. 자, 허위 공문서 작성죄라고 되어 있고, 자, 신분 없는 자가 가담을 했대요. 빨간색으로 신분 없는 자니까 비신분자죠? 동그라미 치시고, 어떤 형태로 가담을 했대요? 공동하여 가담을 했대요. 자, 여기서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주체는 누구죠? 여기 생략되어 있는 말인데, 작성 권한 있는 공무원이에요. 이 사람이 신분자가 되죠. 신분자. 요 신분자의 범죄에 비신분자가 가담을 했다. 공모 형태로. 아시겠죠? 그랬을 때 이 비신분자에게도 그 죄는 뭐예요?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자의 신분을 비신분자가 얻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이 바로 33조 본문을 적용해서 그렇다 이런 말입니다. 자, 33번을 볼게요. 자, 이 공무원이 신분자죠. 그쵸? 이때 공무원 아닌 자가 빨간색으로 아닌 자가 비신분자죠. 이 사람이 공동하여 받았다는 겁니다. 역시 공모 형태로 허위공문 작성죄를 범했을 때는 이 자에게도 공무원의 신분을 얻어오기 때문에 허위공문 작성죄의 공동정범이다. 이 두 가지 판례는 거의 같은 거네요. 판례 번호만 다르지. 두 가지 묶어보시고 4번을 가볼게요. 4번에서 지방행정 서기가 공무원이죠. 공무원인데 교사 형태로 가담을 했다는 거죠. 누가 교사 형태로 가담을 했습니까? 피고인이. 그쵸? 피고인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비신분자가 신분자의 범행에 교사 형태로 가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범죄의 교사범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서 했는데? 자, 우리 저 맨 앞에서 교사범 했잖아요. 교사범 이 판에 생각나시잖아요. 그쵸? 여기 낙태 교사 사건 할 때 그 페이지 가보시면 여기 제가 4번, 5번, 6번 이 설명하면서 뒤에서 공범관 신분할 때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그때 동그라미는 제가 여기다 이렇게 동그라미 쳤을 거예요. 교사반 파트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해되시죠? 여기 보시면 이 피고인이 비신분자가 될 것이고 지방행정석이니까 이 사람이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교사 형태로 가담을 했다고 했을 때 33조 본문을 적용해서 그 범죄의 교사범이 된다. 그쵸? 똑같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판례는 교사범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 방금 여기서 보았듯이 공범과 신분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 양쪽에서 다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둘 다 같이 봐두시면 돼요. 판례는 같은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 5번을 볼게요. 여기서 업주가 신분자예요. 업주가 신분자니까 검은색 밑줄 그시고 그때 지배인은 누구예요? 지배인은 비신분자가 돼요. 이 지배인이 업주 행위에 대해서 가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범죄에 따라서 가담한 형태에 따라서 그 범죄의 공동정범이다 하는 것입니다. 됐죠? 자, 6번 가볼게요. 역시 거주자가 신분자고 공모 형태를 가담했고요. 누가요? 비거주자가요. 빨간색 동그라미 치시고 역시 33조 본문에 따라서 그 범죄의 공범이 됩니다. 자, 7번 볼까요? 7번은 체크 한번 해볼게요. 점포 임차인이 임대인의 그 점포를 타에 매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어떠어떠한 특약을 구실로 해서 그 임차인이 매매대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공탁하고 매도인과 공모를 하였다고 했을 때 여기서 이 임대인이 누구예요? 임대인이 신분자가 돼요. 공모 형태를 가담을 했다. 누가요? 빨간색으로 임차인이요.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 임대인 건물주가 있어요. 그리고 A라는 이 사람이 매수인이고요. 그리고 임대인은 매도인이에요.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그리고 임차인이 있어요. 임차인은 여기서 세를 넣어서 장사하는 사람인데 그때 이 사람이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 건물주하고 이런 계약서를 썼어요. 타인에게 점포를 매도할 때 우선 나한테 먼저 매도한다. 그쵸? 다른 데 매도하지 말고 나한테 매도한다는 특약사항을 넣어놨나 봐요. 그러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고 부동산 중개사 사무실에다가 내놨는데 이제 매수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매수자가 임대인에게 계약금 주고 중도금을 주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배임죄 배우신 분 알겠지만 중도금을 받아버리게 되면 이 건물주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겨줘야 할 타인 사무 처리자라고 하는 그쵸? 주체가 배임죄에서 말하는 배임죄 주체가 형성이 되는 거죠. 중도금을 받아버리게 되면 중도금을 받지 않으면 타인 사무 처리자라는 신분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근데 중도금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타인 사무 처리자라고 하는 이러한 신분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이 신분이 바로 진정신분이죠. 진정신분. 그쵸? 근데 이때 임차인이 이걸 알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임대인에게 가서 따져요. 아니 어르신, 점포를 팔 때는 나한테 먼저 판다 그랬는데 왜 이걸 다른 사람한테 팝니까? 그래도 됩니까?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매매대금을 자기 멋대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요. 결정을 해서 이걸 받아가라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받아가요? 안 받아가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법원에다가 이 금액을 공탁을 해가지고 법원에서 막 공탁 쪽지가 막 나오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마음이 약해서 그러면 알겠네. 자네한테 팔겠네. 라고 해가지고 중도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공모를 해서 이 할아버지가 이 A라는 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이 사람에게 등기를 넘겨줘요.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럼 무슨 죄가 될 것 같아요? 이 임대인은 무슨 죄가 됩니까? 중도금을 받았으면 A에게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데 등기를 넘기지 않고 임차인에게 넘겨주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배임죄가 돼버려요. 이 할아버지는 배임죄가 된단 말이에요. 배임죄가 성립하고 배임죄 처벌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차인은 무슨 죄가 되는 거예요? 임차인은 이
배임죄 행위에 가담을 했잖아요. 비신분자가 신분자의 범위에 가담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임차인에게도 배임죄의 공범이 성립하게 되고 그 죄를 처벌받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에서는 비신분자가 신분자의 범죄 행위에 배임죄의 범죄 행위에 가담을 했단 말입니다. 공모 형태로. 그랬을 때 임차인에게도 배임죄의 공동정범이다. 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이 판례도 출제가 잘 됩니다. 자, 8번 가볼게요. 자, 8번 가보시게 되면 발행 명의자가 신분자가 되고요. 공모 형태로 누가 가담을 했습니까? 명의 차용자가 비신분자인데 이 사람이 신분자의 범행에 공모 형태로 가담했을 때 이것도 그 죄의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가 있다. 즉 공모라면 공동정범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간접정범에서 자수범할 때 배웠잖아요. 그쵸? 자수범할 때 부정수표단속법상의 허위신고죄가 된다 그랬잖아요. 부정수표단속법상의 허위신고죄의 주체는 누굽니까? 발행자만 돼요. 발행자만 허위신고죄 주체 될 수 있고 발행자가 아닌 사람은 허위신고죄 주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비신분자를 할지라도 신분자의 범행에 공모 형태로 가담을 했다면 그 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8번 판례입니다. 자, 요 8번하고 9번이 거의 비슷한 판례이기 때문에 묶어버릴게요. 여기서 발행 명의인이나 직접 발행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에서 아니다 동그라미. 이 사람이 비신분자입니다. 이 비신분자가 지금 신분자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 신분자의 범죄 행위에 공모 형태로 가담을 하였다면 즉 발행 명의인이죠. 발행 명의인이 범죄에 공모 형태로 가담을 하였다면 부정수표단속법상의 공동정범이 된다. 8, 9번이 거의 같은 판례가 되는 거예요. 10번 볼게요. 여기서 임원이 신분자고요. 공모 형태로 누가 가담을 했습니까? 비신분자인 감사가 가담을 했다고 했을 때 이 감사에게는 그 범죄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됩니다. 자, 11번에서 국회의원이 신분자고요. 후원의 회원이 아닌 자가 누구입니까? 비신분자죠. 비신분자가 신분자의 범죄 행위에 공모 형태로 가담을 했다고 했을 때 이 비신분자에게도 정자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1인당 후원의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받으면 안 돼요. 받게 되면 이 정자법 위반죄가 되거든요. 비신분자가 이에 공모하에 가담을 했다면 국회의원과 똑같이 이 범죄의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됩니다. 자, 12번은 별표 쳐보겠습니다. 판례 번호 보세요. 판례 번호가 2019년도 8월달 판례죠. 이게 누구 사건인가 하면 최순실 사건이. 이것은 최신 판례인데 바로 경찰 승진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아주 정치적으로도 그쵸? 한번 볼게요. 공무원이 누구죠? 공무원이 누구냐고. 최순실 사건에서 공무원이 누구예요? 응? 이 사람이 누구죠? 박근혜 대통령이죠. 그쵸? 자, 공무원이 뇌물 공여자로 하여금 뇌물 공여자는 누군가요? 여기 비공무원은 누구예요? 최순실이라니까요. 이때 뇌물 공여자는 누군가요? 삼성이잖아. 삼성 이재용. 그 최순실 딸한테 그 말 몇 마리 갖다 준 거 있잖아요. 그거 관련된 판례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으로 하여금 자신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유하게 하였다. 뇌물을 공유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비공무원인 이 최순실에게 어떤 범죄가 성립을 할 것이며 어떤 범죄가 될 것이 처벌을 할 것인가 그런 문제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요 공무원이 누구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요. 그와 공동정범이니까 공모 형태죠. 공모 형태로 가담한 누굽니까? 빨간색으로 비공무원 최순실입니다. 동그라미. 그랬을 때 이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무원에게 33조 본문에 따라서 공모 형태로 가담한 것이기 되기 때문에 이 비공무원인 최순실에게 바로 뭐가 된다?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다. 이런 판례입니다. 이것은 뭐다? 33조 본문을 적용했던 사건이다.
그래서 단독으로 받았다고 하면 뇌물수수죄가 안 되죠. 이 사람 비공무원이기 때문에. 근데 공무원과 공모하여 자기가 받게 되었을 때에는 그때는 바로 뭐가 된다? 비공무원에게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례가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뇌물을 공유하게 하였다는 것은 이것이 공모였다는 거. 공모. 뇌물을 공유하게 하였다는 이 자체가 공모 형태였다 라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는. 그래서 판례는 제3자 뇌물수수죄로 보지 않고 33조 법률 적용해서 이 비공무원에게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했던 판례. 꼭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3번 볼게요. 13번에서 공적 지위에 있는 자가 신분자가 되고요. 이 공동 형태로 가담을 했네요. 그랬을 때 공적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니다. 동그라미. 이 사람이 비신분자입니다. 비신분자가 신분자의 범죄 행위에 공동하여 가공한 형태입니다. 그랬을 때 그 범죄의 공동정범이다 하는 거예요. 일단 끊고 이는 뭐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했기 때문에 요 다른 공무원이 신분자가 되고 그때 이 공무원은 비신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신분자가 다른 공무원 신분자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공동 가공하였다면, 공모 형태로 가담을 하였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 범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입니다. 14번 볼게요. 여기서 지방 공무원이 신분자가 되고요. 밑에 경력직 공무원이 신분자가 되고요. 가담을 했대요. 누가요? 빨간색으로 공무원 신분을 갖지 아니한 사람, 이 사람이 비신분자죠. 구지방공무원법 82조가 적용되지 않는 구지방공무원법 경력직 공무,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80조에 적용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이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바로 뭐가 됩니까? 비신분자가 되는 겁니다. 비신분자가 그 범죄의 신분자의 범행에 가담하였다면 33조 본문에 따라서 그 범죄의 공범이 됩니다. 아시겠죠? 별표 친 부분은 전부 다 출제가 되었던 판례들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자, 유명한 판례 나왔네요. 이거 별표 쳐보시고. 자, 어디에도 전부 다 예외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33조 본문이 지금 방금 보았던 14개의 판례의 경우에는 33조 본문을 적용해서 처벌했던 사건인데요. 유일하게 적용이 안 되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걸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선법 세모 치시고 257조 1항인데요. 이것이 각 기부행위 제한 위반의 죄입니다. 이것은 33조 본문 자체가 CR이 안 먹혀요. CR이 안 먹혀.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113조, 114조, 115조에 각기 한정적 열거가 되어 있다. 열거가 되어 있다고요. 열거되어 있는 이 신분 관계가 있어야지만 113, 114, 115조가 적용된단 말이에요. 이 신분이 없으면 아무리 33조 본문을 적용한다 할지라도 처벌할 수가 없어요. 처벌할 수가 없어. 한정적 열거 조항이기 때문에. 따라서 밑에 각 기부행위 주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세무치시고 주체자 등과 공모해서 범죄를 정해졌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 신분에 따라서 각 해당 법조로 처벌해야 하는 것이지 33조를 적용할 일은 아니다. 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다. 이 판례 무지 중요하니까 꼭 좀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간접정범 형태인데 이건 무엇인가 하면 노트를 다시 한번 펴볼까요? 자, 제가 33조 본문을 설명할 때 밑에 1번만 적용되고 밑에 2번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분자가 비신분자의 범행에 가담을 했을 때는 33조 본문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를 좀 바꿔볼게요. 여기 처가 있고 공무원 있잖아요. 앞뒤를 바뀌었어요. 그래서 공무원인 남편이 처를 이용해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오게 합니다. 그쵸? 그러면 이 공무원은 무슨 죄가 됩니까? 공무원은 수뢰죄 간접정범 34조를 적용했잖아요. 이 남편인 공무원에게 있어서. 그쵸? 간접정범에서 배웠잖아요. 이때 이 처는 공무원 신분이 없기 때문에 업자로부터 돈을 받는다 할지라도 처는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무원 신분을 얻어오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랬을 때 이 공무원이 철을 이용해서 즉 교사 방조 형태로서 철을 도구로 이용하여 뇌물을 받아오게 하였다면 이 공무원은 무슨 죄가 된다? 술해죄의 간접정범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무원은 빠집니다. 공무원은 위로 올라가요. 공무원은 서로 의사결합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무원은 여기서는 제외가 되고 이때 공모라고 하는 것은 위로 올라간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공무원이 철을 도구로 이용해서 뇌물을 받아오게 했다는 것은 교사 방조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교재 가볼게요. 자, 밑에 나와 있죠? 그래서 부정설이다. 이것은 33조 본문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34조가 있기 때문에. 아니, 이것이 아니네요. 이것이 아니고, 밑에 거네요. 밑에 거네요. 신분자가 비신분자에 가담을 했을 때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동정범 같은 경우에는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 위로 올라간다. 함께 받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2번 같은 경우에는 교사 방조에 국한시키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간접정범이라고 하는 34조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시겠죠? 네, 됐습니다. 중요하진 않고 이런 것들은 다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에 나와 있는 판례들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